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 ROE나 ROA에 대해서 용어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ROE와 ROA는 한마디로 기업이 얼마나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얼마를 벌었느냐를 판단하는 수익성 평가 지표입니다. 자신이 투자하려는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혹시 모를 위험한 상황은 피해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ROE, ROA 설명에 앞서 자산과 자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업의 자산과 자본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먼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치킨집을 차리려고 합니다. 대략 잡아서 건물 임대료 및 리모델링 비용 2억, 튀김기와 테이블 등 각종 집기 2천만 원, 인건비와 배달용 오토바이 등 3천만 원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 총 필요한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가진 현금 1억 원에 은행이나 다른 지인에게서 1.5억 원을 빌려서 치킨집을 오픈했다고 한다면 자본은 1억 원이 되고 부채는 1.5억 원이 되며 부채와 자본을 합친 나의 총 자산은 2.5억 원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자산은 자본과 부채를 포함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입니다. 그리고 자본은 부채를 제외한 순수한 자기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투자한 돈도 기업의 자본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흔히들 빚도 재산이라고 말을 하죠? 맞습니다. 빚도 하나의 자산으로 보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ROE와 ROA는 투자에 사용된 자본의 수익성을 진단하여 기업의 경영 성과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먼저 ROE는 Return on Equity의 줄임말로 우리말로 자기 자본 수익률입니다. 경영자가 기업에 투자된 자본으로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으로는 자기 자본분의 당기순이익 곱하기 100입니다. 다음으로 ROA는 Return on Asset의 줄임말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총자산 순이익률입니다. 기업의 자산 총액에서 당기순이익을 얼마나 올렸는지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는지를 나타내며 계산 방법으로는 자산 총액분의 당기순이익 곱하기 100입니다.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ROA는 자기 자본뿐 아니라 부채까지도 고려해 기업이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ROE보다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무한도전 쩌니전쟁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도 멤버들이 약 100만 원의 자본금으로 12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순이익을 냈는지 경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빗대어 생각해보면 ROE와 ROA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정형돈의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한 자본금 100만 원 대비 지출은 6만 원을 오버해서 사용했고 순이익은 102만 4,500원입니다. 그럼 화면에 써드린 대로 자본금은 100만 원, 부채 6만 원, 순이익은 102만 4,500원으로 잡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ROE는 순이익인 102만 4,500원 나누기 자기자본 100만 원을 100분율로 계산해보면 자기자본 기준 약 102.5%가 순이익으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OA는 순이익인 102만 4,500원 나누기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 106만 원을 100분율로 계산해보면 자산 총액 기준 약 96.7%가 순이익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정준하를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한 자본금 101만 2,100원 대비 73만 3,290원을 오버해서 사용했고 순이익은 16만 4천원입니다. 그럼 화면에 써드린 대로 자본금은 101만 2,100원, 부채 73만 3,290원, 순이익은 16만 4천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ROE는 순이익인 16만 4천원 나누기 자본금 101만 2,100원을 100분율로 계산하면 자기자본 기준 약 16.2%가 순이익으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 ROA는 순이익인 16만 4천원 나누기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 174만 5,390원을 100분율로 계산하면 자산 총액 기준 약 9.4%가 순이익으로 나오게 됩니다. 위에 두 가지 예를 비교했을 때 정준하에 비해 정형돈의 ROE가 높다는 것은 자기 자본에 비해 그만큼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보았을 때 ROE가 20% 이상이라면
투자 수익률이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어 투자 유망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순수 자기 자본으로만 운영되는 게 아닌 부채가 존재합니다. ROE는 부채를 반영하지 않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ROA에 비해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부채와 함께 ROE가 높은 기업은 영업이익을 많이 낼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경기 불황과 함께 매출이 감소한다면 부채 이자도 감당해야 하기에 실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리스크가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 워렌 버핏도 ROE가 3년 평균 20%에 달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을 권유할 만큼 중요한 지표입니다. 3년 평균 20%를 유지한다는 건 그만큼 기업이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ROA가 시중은행 금리 수준이나 그 아래로 머물러 있다면 그 기업은 가치 투자에 있어서 메리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금리를 약 2%로 보았을 때 기업의 ROE가 약 2% 수준이나 그 아래로 머물러 있다면 차라리 기업 입장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업 자산을 은행에 가만히 두는 게 더 나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 혹은 가치 투자를 하시는 주주 입장에서도 굳이 맘고생하며 투자하는 것보단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게 원금 보장되며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ROE, ROA가 동종 기업의 평균 수치보다 높을수록 그 기업의 투자 가치와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앞장에서 무한도전의 정영돈과 정준하를 예로 든 것처럼 기업의 자본 혹은 총자산을 그만큼 동종 업계에 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ROE와 ROA에도 분명한 허점이 존재합니다. 회계상의 여러 요인, 감가상각,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조작하기 쉽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ROE, ROA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